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오후 11시 2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일단 오늘 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슈가 많이 있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잘 가다가 그 이슈 때문에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9,600 정도 선을 좀 지켜줘야 어떤 연말 랠리라든지 이런 좀 후반 상승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힘이 9,600 정도 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좀 지지 횡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살짝 보여주고는 있죠. 일단 이슈 같은 경우는 FTX 그리고 이제 뭐 바이낸스 이슈들 뭐 다들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처음부터 조금 민감하게 대응하시고, 그러니까 좀 쫄보가 되시는 게 좋아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좀 너무 쫄아버리면은 좀 이렇게 벌 것도 못 버는데,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잘 쪼는 게 좀 이렇게 내 시드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FTX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되고 뭔가 좀 정말 안 좋게 흘러간다? 그러면 진짜 뱅크런 나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거래소가 없어지는 것도 볼 수 있을까? 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사태를 보고 있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때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좀 오늘 중요해서 가져온 건데, FTX랑 뭐 바이낸스 뭐 쌤이랑 뭐 상봉자오 이거 뭐 이런 대결 구도라든지 뭐 그간의 어떤 서사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채널들에서도 많이 다뤄주니까 이제 조금 패스를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FTX에서도 출금 중단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FTX에 좀 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대피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좀 이렇게 다른 거래소들로 옮겨 두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FTX가 이제 뱅크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포지션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이게 며칠 만에 갑자기 이렇게 좀 벌어진 일이라서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요런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뭐 이런 FTX의 어떤 큰 하락이라든지 뭐 어떤 이것을 좀 동반한, 이 이슈를 동반한 뭐 비트의 하락, 뭐 알트의 하락 등등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또 샘 뱅크먼과 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주 같은 느낌의 이제 코인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샘 뱅크먼 하면 이제 가장 떠오르는 뭐 솔라나, FTT,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뭐 레이디움이라든지 뭐 그 뭐야 뭐 본피다라든지 뭐 세럼, 이런 토큰들이 엄청나게 좀 큰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루나 사태 때도 정확하게 이게 이슈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되게 좀 요 포인트가 되게 재밌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루나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어떻게 이런 이슈가 있었냐면요. 루나가 망하고 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이제 좀 이슈가 많이 있었죠.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테더가 좀 퍼드로 많이 이렇게 좀 몰리면서 순간 이제 뭐 좀 약간 패깅이 살짝 깨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 당시가 5월 그리고 뭐 6월 요 정도 사이잖아요. 근데 이때 보시면은 막 이렇게 튀진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튄 때가 한 번 있어요. 이게 딱 그때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스테이블 이슈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코인보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이용하는 매매 방식인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큰 이슈가 좀 있을 때, 뭔가 시장에 좀 안 좋은 하락 이슈, 그리고 뭔가 자금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좀 순간적으로 패깅이 깨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도 루나 이슈 있고 나서 이때는 BUSD 페어가 아니라 지금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USDC 그리고 USDT, 그러니까 테더랑 USDC 페어가
이렇게 깨졌었어요, 순간.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걸어놔서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진짜 거의 무위험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왜냐면 1.1이면은 10%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뭐 1.08 이 정도에만 털어놔도 순간적으로 그냥 넣어둔 시드가 8% 복사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뭐 몇십만 불까지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런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시드 많으신 분들 내지는 내가 좀 평소에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좀 이렇게 놔두고 싶다, 놔두는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약간 좀 이런 것들을 낚시하듯이 좀 그냥 기다리면서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걸어두시는 게 좋고, 이제 여기서도 어떤 또 이슈가 있었냐면요, FTX에서도 똑같아요. 아까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오늘 오전 정도네요. 오늘 오전 정도에 이게 순간적으로 패깅 깨지는 이 차트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큰 자금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게 결국엔 또 인간의 실수로 좀 비롯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USDT 페어죠. 근데 이제 여기 아까랑 좀 다른 거는 이거는 USDT로 갔다가 이제 이걸 사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USD를 갖다가 테더를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FTX 스테이블 차트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0.8까지 떨어져요. 이 정도면은 20%죠, 20%. 누군가가 마이너스 20%를 손해를 보면서 실수로 판 건데 그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32밀리언 이 정도면 3,200만 테더를 갖다가 잘못 던진 거죠. 그걸로 UST로 갔다가 잘못 던지면서 마이너스 20% 손실을 보면서 잘못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FTX에 이런 스테이블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좀 저점에 좀 말도 안 되게 스테이블이 이렇게 깨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걸어두시면은 그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가 좀 있는 분들한테 좀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도 이런 실수를 하고 굉장히 큰 액수로 이렇게 뭔가 패깅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아 보입니다. 저는 FTX에서는 자금을 다 빼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진 못했는데, 만약에 내가 FTX에서 자금을 냅뒀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또 걸어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매매 방식 차트를 좀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드가 커지면요 진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벤트긴 하지만 진짜 가끔 얻어 걸리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넘어가서 스테이블 패깅이 살짝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USD랑 USDT 페어가 FTX에서는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테더가 조금 더 비싸지고 있다. 이 거래소 내부에서는 테더가 조금 비싸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은 그 온체인 FTX 온체인 그 남은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그 물량들을 보시면은 USDC랑 뭐 BUSD 이런 건 거의 안 남아 있고, USDT 그걸로 트론 기반 TRC 쪽 테더만 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좀 안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텔레그램으로 좀 말씀드릴 걸. 그래서 그 TRC로 갔다가 출금하시면은 그래도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슈가 또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안전을 추가하는 게 맞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차트가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패깅이 좀씩 좀 깨지고 있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좀 안 좋은 사태가 난다면 정말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FTX와 또 이슈가 있는 여러 가지 토큰들이 또 있죠. 뭐 비트다오, 그러니까 바이비트의 뭐 비트다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FTT를 포함한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뭐 리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등 있고, 이런 기회를 또 틈타서
약간 살짝 그런 무빙을 보여준 거래소가 있었는데요.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팍스입니다. 코팍스 같은 경우는 원래 스테이블 USDC 자유 입출금 이자가 3%였거든요. 근데 FTX 이슈가 터지자마자 갑자기 5%로 올린 거예요. 이게 어저께인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FTX에서 이제 자금들이 탈출하는 그런 그 지금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어떻게든 조금 이제 자기네 거래소로 유치를 하고자 이렇게 이율을 탁 올려버린 이런 센스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콤박스 그래도 나름 변방 거래소긴 하지만 요런 뭐라 그래야 되죠? 잡기술 이런 잡기술 또 보여주는구나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만 아니라 뭐 다른 거래소들도 아마 이 사태를 보면서 되게 이제 좀 이걸 어떻게 보면 자기네 거래소로 좀 유동성을 가져오고자 그런 좀 이벤트라든지 어떤 그런 뭔가 무빙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보시면은 뭐 이거랑 연관이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뭐 증정금 이벤트들 있죠. 그런 것들도 이번에 갑자기 막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증정금 이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번에 호비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거기 말고도 지금 뭐 비트마트라든지 뭐 페맥스, 빙엑스 또 뭐가 있었지? 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증정금 이제 녹이는 것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이제 전공으로 가셔서 좀 배우면서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쪽으로 막 이렇게 전공을처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배워보려고 좀 다개 정도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요. 요거 일단 정리 같은 경우는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그 갑자기 닉네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아까 유튜브 올리셨던데. 그 뭐지? 잠시만 좀만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무잼민님. 닉네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진짜. 무잼민님이 이제 그거를 좀 갖다가 정리를 좀 빠싹 해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좀 내가 너무 소액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먹거리 없을까 하신 분들은 그쪽 이제 영상 보셔가지고 따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김프 무잼민님이랑 돈꿀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도 좀 그런 거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팔로우 하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렇게 남의 유튜버 이렇게 홍보해주는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한 진짜 딱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홍보죠 사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김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제 그제만 해도 역푸였거든요.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비트가 굉장히 좀 반등이 좋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역푸 1%까지도 갔는데 그새 또 김프가 꼈습니다. BT의 하락도 있었을 뿐더러 여러가지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환율이 지금 근 한 달 동안 한 1420원에서 440원 요 정도까지도 이제 횡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약간 역푸가 살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보시면은 막 테더 가격이 보시면은 1420 한 10에서 30 요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환율이 되게 많이 좀 빠졌는데 이제 김프가 오히려 붙어주면서 이 테더 가격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 지금 환율 좀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그 김프가 이제 지금 잠깐 낀 거고 좀 빠질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좀 귀국하시는 것도 좀 타이밍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이게 만약에 좀 내년 이후로 또 환율이 한 번 정도는 더 강하게 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여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본 게 아니라 지금 어쩌다 봤는데 이 솔라나가 뭐가 이슈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뭐 별로 없는데요. 별로 없네요. 네, 낚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런 환율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테더 가격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가격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좀 시드를 최대한 지키는데 지금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쉬운 게 없어요. 하락장이어서 내가 현금화를 해놨어. 현금화를 해놨는데도 내가 시드가 갈리거나 아니면은 약간 나만 못 먹는 현금화, 똑같은 현금화인데도, 왜냐면 누구는 달러로 해놨고 누구는 원화로 해놔서 그 차이가 또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포모가 와가지고 환율로, 그러니까 다시 그 뭐야 환전을 했더니, 달러로 환전을 했더니 갑자기 또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난 현금화인데도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는 좀 그런 지금 투자 시장이죠 사실. 그래서 확실히 코인 시장이 좀 재미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 이슈가 있었죠. 해시플루라는 이제 토큰이, 프로젝트가 바이낸스 런치풀을 통해서 이제 데뷔를 하고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 보시면은 초반 덤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매수하는 분들 절대 없겠지만은, 이런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좀 하냐에 따라서 바이낸스 출신 친구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런치풀은 좀, 저는 이제 뭐 그렇다 쳐도 런치패드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많이 없었죠. 스테픈 이후로 없었으니까 런치패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이제 확실히 바이낸스가 밀어주는 느낌으로 좀 보면서 투자하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핫한 얘들이 다 거의 다 뭐 사실 맞죠. 지금까지 살아남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분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거래소 토큰이고, 매틱 같은 경우도 런치패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 너무 내려가나요? 하여튼 그런 출신들이 되게 잘 나갔었던 그런 과거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바이낸스가 움직이는 그 무빙에 따라서 좀 시야를 같이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만 보셔도 아시겠죠. 왜냐면은 바이낸스 짱펑 작업의 그 손가락 튕기는 거 한 번에 지금 이 거래소, 짱짱한 거래소가 지금 뭐 지금 출금 중단 사태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 역시 짱펑 자오가 힘이 대단합니다. 바이낸스가 진짜 왜 넘버원인지 다시 한번 그 진짜 힘의 차이를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지금 최근의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에코코인,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에코코인이 이제 또 에코엑스라고 해가지고 그 코인이랑 그 바이비트에도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큰 같은 경우도 지금은 되게 싱숭생숭하고 아직 좀 뭔가 하락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지만 추후에 좀 눈여겨보면서, 저거 한번 그때 걔가 언급했었는데 하면서 그냥 눈에만 담아두시는 정도로 담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생 코인들은 확실히 신생 코인인데 프로젝트가 뭔가 짱짱하고 이 친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지는 어떤 대표가 좀 영향력이 있는데 실행을 열심히 해주고 이런 좀 요소들이 있으면은 확실히 이제 하락장이 오고 그 이후 다음 사이클에서 좀 굉장히 빛을 발했던 말고 되게 이제 힘을 많이 줬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애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솔라나, 그리고 뭐 카라다노도 마찬가지죠. 솔라나, 카라다노, 폴카닷, 그리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 그런 친구는 뭐 코스모스도 그랬고요. 그런 친구들, FTT라든지 분부도 똑같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토큰들이 뭔지 보면서 다음 사이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좀 요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고, 지금은 단지 좀 내려가는, 횡보하는 사이클에 있을 뿐이고, 분명히 또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오고, 그 기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시간과 이제 그 시드를 축적하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또 올 거니까 지금 너무 무리해가지고, 왜냐면 최근에도 막 뭐 연말 랠리 해가지고 막 좀 올랐었잖아요. 요 며칠 사이에. 근데
하락장, 그러니까 큰 하락장, 큰 이제 사이클 안에서의 지금 좀 하락 느낌이라고 치면은 또 막 이렇게 이슈가 한 번 있으면은 바로 막 뭔가 있고 막 저거 있고 하니까는 좀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솔라나만 해도 막 엊그제까지는 뭐 구글 클라우드랑 뭐 협업을 하니 많이 하면서 막 순간 $40 좀 언저리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뭐 또 이슈가 터지면서 순간 번지를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장에서는 확실히 이런 개별 이슈라든지 개별 이슈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런 개별 코인들의 흐름, 상승과 하락, 이제 그런 개별 이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 이후로 계속 전저점을 또 찍었네요 오늘. FTT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량 장난 아니네요. 하여튼 이 하락, 이번 하락은 확실히 지금 뭐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보니까 이번 하락은 확실히 이 두 약간 인물들의 좀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큰 하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 막상 하락이 오고 나서 연말 이제 잠깐 랠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준비하시면서 좀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